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휴가 후에 업무 복귀한 신현수 민정수석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면서 신수석의 사표 처리 가능성을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분위기가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송 기자님께 오늘 먼저 주제를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신수석이 이제 복귀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다 일임하고 직무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환기시켜 보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복귀하면서 제가 일단 복귀하고 업무를 대충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냥 의례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수리하는 쪽으로 사실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뭐 이게 지금 정확히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면 곧 신현수 수석을 교체하지 않을까. 평생 박범계 장관 나 안 만나겠다 이런 문자도 주위에 보냈고요. 나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문자까지 보냈기 때문에 뭐 이 사의를 다시 뭐 번복하고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는 장면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표 처리가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처음 신현수 수석이 출근을 했을 때 네. 사실은 그 계속해서 일단락됐다고 표현을 했죠. 그때 아마 문답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여러 번 물었어요. 이걸 사의 철회로 바로 봐도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게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무려 7번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끝내 사의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유영민 실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 사의 철회라는 표현을 못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일단락인데 일단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단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단락은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아마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까이는 뭐 아마 후임자 찾을 때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 뭐 재보선 직후까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까지 여하튼 신현수 수석의 사표는 어찌됐든 간에 수리를 하는데 그게 수리라는 개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체라는 주도적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까지는 같이 가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 다 네, 그러게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기가 뭐 예측하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일단 뭐 4.7 재보궐 선거가 있고 또 윤 총장의 이제 퇴임 시기가 있는데 뭐 언제쯤 시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민정수석 교체하는데 재보선을 고려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저는 4월 7일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갈까요? 저는 뭐 한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빨리 교체? 예. 아니 그리고 민정수석이 무슨 엄청난 공직자인가요? 청와대 비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비서 교체하는데 무슨 재보선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를 해요? 그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게 이제 뭐 비서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여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단순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수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운영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수석 한 명의 사표를 그냥 받고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전체적인 그림 뭐 이런 거를 생각해 가면서 뭐 몇 명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체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가 계기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4.7 재보선의 결과를 보고 네. 뭐 당정 또는 뭐 정부와 청와대를 약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을 교체할 가능성 이걸 높이 봤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네. 근데 어제 유영민 실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굳이 거기서 사표 수리 가능성을 언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론은 뭐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네. 결국 그러면 후임자 찾을 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싶은데 사실 임기 말 그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임자 찾을 때까지라는 거와 4.7 재보선이라는 게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묘하게 겹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제 운영회에서는 이번 신수석 사입하동 원인이 된 검찰 인사안의 대통령 사후 결재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유영민 비서실장과 여당은 절차적으로는 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누가 언제 인사안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또 언제 승인했는지 구체적인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유영민 실장이 밝힐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마 청와대 입장은 그 부분을 통치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면 뭐가 문제냐? 이게 뭐 대통령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물론 네. 뭐 야권을 비롯한 일각 언론의 제기입니다만은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보고한 시점 누가 언제 보고를 했느냐? 뭐 전자결제를 마지막엔 전자결제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사전 승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누가 언제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누가 패싱 당했느냐 하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유영민 실장이 그 구체적인 누가 언제 그 사전 승인을 받았느냐는 부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그 패싱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뭐 최병목 의원 말씀대로 그걸 밝히면 오히려 좀 논란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자세히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검찰청법 34조에 보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 이런 조항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민정수석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민정수석 패싱 논란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 비서가 나를 패싱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 관두겠다. 그건 그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비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 사표 수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벌써 일주일째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좀 비정상인 상황이고요. 네. 이걸 좀 하루속히 좀 해소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현수 수석의 이제 사입 파동 이후에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을 놓고서 당청간 이견이 이제 또 불거지는 그런 또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운영위에出席했던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그 언급에 대한 해석을 놓고 또 이제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제 공개적으로 또 엇갈린 그런 의견을 보였는데 이렇게 그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당청간의 기류를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레임덕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레임덕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한마디 한다고 여당 의원이나 당원들이 다 뭐 일사불란하게 따라가야 되고 그 이제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때 얘기죠. 대통령은 검찰을 약간 좀 달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무슨 뭐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이런 거는 지금 새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공수처 만들고 이게 아직 정착도 안 됐는데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안정화해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거예요. 네. 그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의원 중에는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레임덕? 그 좀 과잉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확한 이제 워딩은 네. 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그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사실 지난 22일에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대통령의 당부라고 얘기하면서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유영민 실장도 인정을 했어요. 물론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적어도 그 의미, 그 메시지가 갖는 거는 이거는 속도 조절하라 이런 주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지금 뭐 중수청에 관한 공청회를 그대로 강행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수사 기소 분리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레임덕 징후냐 아니냐
이거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레임덕이라는 게 뭐 수치로 딱딱 증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 초반이나 중반쯤에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그걸 엇나가는 언행을 자제하거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당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임기 초중반과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 1년여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것을 적어도 레임덕 징후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남은 임기와 관계가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있다고 저는 해석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주셨죠? 네, 이것도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하다가 말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MB 국정원의 뭐 사찰 문제, 뭐 이런 의혹에 관해서 그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이 민주당이 전선을 확대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최근 김경엽 정부위원장이 MB 정부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사찰이 이어졌고 또 당시 황교안 총리가 보고를 받았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전면전에 나서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2017년 11월 달에 이미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더군요. 이 보도 내용이 뭐냐면 왜 기억나시죠? 국정원 적폐 청산 TF팀이 있었습니다. 네. 왜 정부 부처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조사 결과로서 바로 MB 국정원에서 사찰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다시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동안에 뭐 정보공개 청구도 있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었죠. 지난 그 작년 11월 달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지만 지금 4.7 재보선 직후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은 작년 11월 12일에 있었더군요. 그렇게 있는데 이즈음에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시점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게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그런 의심을 거둘 수는 없겠다. 지금 시점이나 방식 이런 걸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최병묵 의원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재보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여당, 야당 어디가 유리한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아니 재보선 앞두고는 뭐 아무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럼 정부 행정부에서도 잠깐 좀 멈춰야 되는 건지, 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코로나 극복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선거용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박지원 원장이 좀 딱해요. 왜냐하면 이 좀 제대로 사찰한 거 왜 공개 안 하냐라고 공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저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불법이 됩니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국가 안보에 그 해당되는 부분 다 가려가면서 찔끔찔끔 그것도 당사자한테만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걸 지우고 주냐 편집해서 제대로 다 공개해라. 근데 또 국정원 내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꼭 사찰과 사찰 아닌 부분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재보선용이라고 야당이 뭐 야당은 항상 좀 의심을 하니까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언론이나 특히 이런 데서는 이거는 저 재보선용이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공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좀 과잉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지 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게 야당은 네. 또 이제 이 국정원장이 선택적 불법 사찰 정보 공개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정치적 개입이다 이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또 특유의 자신의 그 어떤 그 표현을 썼습니다. 요물의 책동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떤 그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하도 막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작년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은 것도 사실은 막말 때문에 공천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같은 정치인끼리 요물이 뭡니까? 나이도 한 10살이 많아요. 박지원 원장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또 나는 평생 사찰을 당했는데 한 번도 나는 걸린 적이 없다. 네. 아니 안 걸리면 되는 거지 사찰이 뭐가 문제냐? 아니 불법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은 그 자체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는데 아니 좀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분이. 저 이런 부분 도저히 그 납득을 할 수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정원 입장도 굉장히 좀 난처해요. 지금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요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격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제가 보기엔 골자가 사실은 국정원의 사찰 문제는 늘 있었다. 오히려 여기에 좀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인이 뭐 지난 40년간 나는 이렇게 당했다 하는 걸 이제 쭉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 요체는 역시 사찰은 늘 있었다. 그게 뭐 MB 국정원에만 있었고 또는 박근혜 국정원까지 이어지고 이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이미 DJ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거기 보면 본인이 그때도 당했다고 또 뭐 이렇게 그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MB 국정원 때부터 있었다. 지금 이래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 그러면 DJ 정부 때 그 이른바 도청 문제로 해서 저 감옥에 간 국정원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과연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검증해 보자고 반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제가 그 약간 4.7 재보선 직전에 이렇게 나왔지만 여야가 이런 공방을 벌이면서 저는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물타기 된 측면이 지금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이 부분에서 좀 엇갈렸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시기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인들은 뭐 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고니까 뭐 코로나든 뭐 백신이든 뭐 재난지원금, 국정원 사찰 다 이렇게 뭔가 선거에 엮어서 네. 좀 서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우리 국민이 그런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표 계산 이거보다는 훨씬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정보화 시대예요. 모바일 검색하면 정확한 정보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총선 때 야당이 코로나 가지고 총선 치르려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역풍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 유권자는 정치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신현수 민정수석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 뭐 이제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한테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교체하겠다 이런 걸 승인을 했고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이종근 부장을 유임하는 쪽으로 밀어붙였다 또. 예.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의 뭐 진위는 제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뭔가 상반되는 두 가지 그 안을 다 승인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현수 수석도 사의를 철회한 건지 아니면 반려한 건지 아니면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지 이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포함해서 대통령 메시지가 일관되거나 분명하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논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관리 능력 이런 걸 보고 싶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지금도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 논란 그리고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